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트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언급드린 의견이 있었죠. 네, 지수 우량주가 왠지 상승 탄력을 좀 잃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었고 아마 제 말을 뭐 이렇게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뭐 제 의견이니까 그래서 지수 우량주 그리고 성장 가치주라고 생각했던 기아차, 현대차 등뿐만 아니라 좀 무겁게 이제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무겁게 지금 계속 약간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또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아니고 예, 양매도가 나왔죠. 1조 4천억, 1조 2천억 꽤 큰 금액인데 연기금의 어떤 뭐 매도세가 뭐 당분간은 좀 더 뭐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그걸 떠나서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차트 기반으로 매매를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3200포인트를 일단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왔는데 박스권이라고 뭐 여러 전문가 분들이 말을 하겠지만 여기를 넘어서기 위한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음표를 좀 달아봤을 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바였고 그리고 음, 사실 지수가 가려고 하면 저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자동차 섹터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했던 그 추세, 지금 여기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종목 들어갈게요. 네. 좀 약간 연기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가 좀 살아서 내가 생각했던 가상의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밟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돼야 될 것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계속적인 좀 매도의 그 흐름이 좀 더 확대가 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들었던 바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추세적으로 나의 가상의 선 추세 하단을 이탈해서 계속적으로 오른쪽 횡보 혹은 아래로 좀 꺼져가는 그런 양상으로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언급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이죠. 네, 그냥 하락은 아니었잖아요. 전체적인 종합주가 지수의 어떤 흐름 자체가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한 달 동안 잘 올라가긴 갔어요. 여기서 쌍바닥을 다지고요. 잘 올라갔는데 이전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왠지 네. 참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간 상황이 지금 반대로 나왔던 부분이고 오늘 또 대형 우량주 그리고 뭐 기아차도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네, 좀 안타까웠는데 5일선 이탈하고 음봉을 내려왔다. 그러면 이전의 어떤 패턴을 함께 분석을 하는 것이 차트 기반 매매죠. 네, 차트 기술적 분석을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 그러면 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얼마큼 어느 기간 정도 하락을 할래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흐름을 봤을 때 MACD가 음으로 좀 꺼져가는 상황에서 예, 지금 음봉으로 치닫고 일주일 동안 이상 횡보 오른쪽 횡보해서 마지막에 21선을 컨택하고 올라왔던 여기와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애매한데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일단 좋겠다고 봐요. 네, 봐요. 예, 그러면 21선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타고 올라가는데 컨택을 하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21선 이탈하고 그 하단까지 내려올 것이냐 참 애매한 상황인데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갈피를 저도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모르겠죠. 애매하죠. 네. 애매하거나 확신이 없으면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네, 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 전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심플하게 보세요. 그리고 지속적인 전체적인 코스피가 상승 이후에 첫 번째 큰 그래도 여기서는 2, 3일 5일간의 어떤 봉을 잡아먹는 예, 음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해야 돼요. 경계를 하고 MACD가 꺼져가는 상황이 나오면 왠지 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것이다. 그러면 시가 포함해서 비중이 좀 많으신 분 혹은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 현금 확보가 맞습니다. 네, 현금 확보가 맞고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반짝해서 올라온다거나 뭐 이와 같은 종목들 중에 지수 우량주가 있으면 중장기로 보겠다라는 거는 뭐 괜찮아요. 뭐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일주일 혹은 2주 동안 점진적인 상승을 했던 종목이 5일선 이탈한 종목이라고 하면 내일 같은 경우에도 시가 이상 5일선 근접이 나오면 그런 종목은 또다시 비중 축소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황 분석은 제가 뭐 이렇게 차트를 최근에 말씀드린 건 아니었지만 어디 영상에 일단 개별 종목 차원에서 기아차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었고, 네. 이렇게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아남전자가 될 수도 있고 신성델타테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스모 신소재 화학 뭐 여러 가지 포스케미칼 지수 우량주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섹터는 다르겠지만, 네. 점진적인 우상에 갔다가 오른쪽으로 행보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남전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종목 뭐 대우건설이거나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 그 지속적인 상승 이후에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추세 하단을 이탈해서 하루 이틀 동안 복구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평선의 밀집이 상태인 경우인데 일단 지수가 꺾이는 상황에서는 일단 비중 축소가 맞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일단 그런 부분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또 개별 종목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고 봤는데 녹화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제가 LG전자를 말하다가 잘못 클릭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G전자도 이렇게 바닥에 잘 다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또 시가가 애매하게 떴죠. 마이너스 1% 뜨면 일단 시가 포함해서 비중을 좀 줄이자.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 여기를 한 4, 5일간 흐름을 봤을 때 그때 어떤 시간 안에서 한 번 더 상승의 마디가 나오지 않거나 그만한 뉴스가 없다고 보면 일단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일단 챙기는 전략은 좋습니다. 50%, 70%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나머지 비중은 들고 가고 아니면 그냥 전략 매도하고 흐름을 지켜봐서 다시 재공략하는 타이밍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LG전자인데 여기서 추세 하단에 부딪혀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 추세를 지금 단기간은 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 추세를 이탈하고 60일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번 거. 네, 수익은 좀 챙기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로보스타도 제가 방금 설명드렸는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때 공략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목 개별 종목을 또 공략하신 분이 많은데 기법적으로 저는 항상 네, 심사부의 마인드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제가 이렇게 영상에 언급드려서 뭐 공략을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목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어떠한 종목 어떠한 어떤 캔들의 연속이 나왔고 패턴이 나왔을 때 그리고 앞서 앞에 말씀이 아니고 네 만들어져 있는 그 캔들의 어떤 무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무게를 여기에서 돌파하고 떠서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어떤 벌어진 종목들이라고 하면 번쩍번쩍할 때 익전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2, 3일간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번쩍할 때 매수가 아니라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가 또 우하향으로 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에너지가 수렴이 돼서 이 종목이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 상황에서는 익절을 못한 경우라고 하면 이전 어떤 전고점의 어떤 매물 부담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번쩍번쩍할 때는 또 익절을 하고 또 뭐 작은 비중만 들고 가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해서 현금 비중 좀 가져가고 그런 어떤 약간 스마트한 매매를 같이 병행해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를 또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무조건 들고 가지 마시고요. 네.
종목 수가 또 많아지잖아요. 맞죠? 끊을 때, 자를 때 자르고, 네, 여기서 보면 단기로 항상 라인을 좀 그려보세요. 예, 라인을 딱 그려봐서 난 이 정도까지만 딱 볼래. 그럼 확대해서 볼까요? 네, 이 정도까지만 볼래라고 하면 그래, 난 상승의 한 마디를 먹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략을 해서 뭐 21선 근처 또 5일선 안착 누를 때 추가 매수해서 번쩍할 때 매도하든지, 그리고 이때 매도 못했다고 많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2, 3일 안에 기회가 와요. 그때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 추세를 이탈하죠. 예, 그러면 들고 있지 않는다. 예, 들고 있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만약에 남은 비중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효자 종목은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때 또 번쩍하면 매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YGM 게임즈도 제가 좀 좋아했던 종목이었고, 그런데 생각만큼 내가 예상했던 거래량이 안 터져요. 예, 그런데 전 721선을 바닥에서 깔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주면, 혹시 가지고 계신 분에게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주면 급반등을 볼 수 있겠다, 선매수는 괜찮겠다는 부분이지, 네, 지금 상황에서 대략적인 가추세입니다. 여기를 좀 타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개인의 어떤 판단이겠지만 여기는 뭐 공격적인 베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능한 번쩍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 혹은 익절하는 타이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편승되어 있는데, 무조건 메타버스라고 해서 지금 또 다 그런 종목들이 계속 뭐 날아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테마의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뭐 왔다 갔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공략을 해서 여기도 추세를 그어봐야 되겠죠. 네, 우상의 추세를 이탈하게 했던 어떤 신호가 감지가 된다, 애매하다, 그리고 거래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익절을 좀 해보세요. 익절을 하고 나중에 흐름을 보고 재공략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작은 비중으로만 좀 이제 안테나 그런 어떤 종목의 성격으로 봐야 될 좀 필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역시나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최대 거래량, 네, 일단 한번 거래가 터졌던 종목이고 721선을 강하게 뚫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버리기는 좀 아깝긴 하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언급드렸던 그 멘트를 좀 기억해 주시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관망하시고, 만에 하나 여기까지 721선까지 내려주면 그때 비중을 좀 확대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성델타테크가 저는 텔레그램에 또 심플러 패밀리 분들에게는 익절, 비중 축소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던 바고요. 그리고 이 추세 그려야 되겠죠. 네, 지금 다 추세를 이탈했어요. 단기 추세 이탈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들고 있지 않는다. 예, 그리고 비중 70% 이상은 익절 챙긴다. 혹은 여기에 물려있던 분이라고 하면 분명히 평단가 관리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평단가 관리하고 언제든지 익절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졌다. 바닥에서 30% 이상 올라간 종목인데 그냥 무작정 여기에서 물렸다고 있는 거 아니죠? 바닥을 다닐 때, 쌍바닥을 다닐 때 비중 확대를 하고, 예, 쓰리바닥이잖아요. 비중 확대를 하고 번쩍하면 익절한다, 익절한다. 그리고 작은 비중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만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단기 추세를 이타기 때문에 언제든지 비중을 많이 축소하는 것은 맞다고 본 부분이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오면 장대 양봉의 중심선 혹은 121선까지 내려주면 또 재차 공략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관심 종목에 열어놓고 보시고요. 지금은 매수권 아니고 추가 매수 아닙니다. 지금은 관망 단계입니다. 관망이 아니죠. 비중 축소를 많이 하고 수로만 갖고 가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 관점으로 보면 좋았겠죠. 네. 바이오 종목들 좀 말씀드릴게요. 바이넥스하고 지금 이수앱지수가 흐름을 지금 계속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수앱지수는 5일선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1% 이상 좀 상승했는데, 적정 비중은 익전한 분이 있거나 혹은 적정 비중은 5일선 이탈 전까지 계속적으로 좀 들고 간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넥스도 같이 흐름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매물대 중심선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가지고 있는 그 비중만 관리해서 올라가주면 그냥 하늘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생각한 부분이지, 신규 매수 자제, 추매 자제, 보유주만 보유, 급등하면
분할 익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웅제약은 아직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라인 그어놨죠. 여기 21선까지 그어놓으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18만원대예요. 여기 21선 이것까지 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또 추매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721선을 이렇게 가능한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 721선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위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자꾸 매수하거나 공략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721선에 근접한 것들 혹은 721선 아래에서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진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권이 오면 모아가다 보면 한 번에 또 이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네, 뭔가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대웅제약이든 대웅이든 흐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T팜은 오늘 약세 신호가 나왔죠. 제가 분할 익절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장중 또 6.9%까지 하락을 했는데 또 5일선 이탈하지 않아요. 참 이럴 때 보면 애매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MACD가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행보 등락 서서 조정받을지 아니면 5일선 깨고 이까지 중심선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급격한 하락 기조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또 지지가 나올 것 같고요. 한 번에 가격적인 어떤 상승의 레벨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말도 안 되게 이런 추세로 저는 내려오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려주면 저는 ST팜을 재공략할 생각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계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유바이도 괜찮았는데. 네, 유바이도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요. 네, 축소하고 뭐 제 공략을 끌고 가는 위치라기보다는 한 번에 큰 또 상승의 마디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반등이 주어지면 그 반등분만 또 이제 뭐 적절하게 비중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30% 비중은 그냥 21선 이탈 전까지 그냥 가보자. 네가 내려오면 추미할 거고 아니면 그냥 가보자. 21선 이탈 전까지 끝까지 가보자. 뭐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61선과 121선 이격도가 벌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중장기를 보면 아직도 이 종목은 상승할 어떤 여력이 높다. 그렇다고 막 급등을 연속 달리기보다는 여기서 행보 등락을 좀 많이 거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왔다 갔다 해서 또 한 번의 뭐 그림을 만들 어떤 여지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상승했다 훅 내려오고 그런 흐름이 아니죠. 여기도 올라갔다가 훅 내려오고 뭐 그런 게 아니라서 여기에서 지금 전고점 부근에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서서 다시 조정받고 올라갈 확률도 높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다 털지 말고 다 매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선을 탄탄하게 지금 받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열어두고 적정 비중 홀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한두 종목 좀 볼게요. 네. 제가 휴마시스 흐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강하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때 기억나시죠? 네, 이때 정말 진짜 신나게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721선을 이때 강하게 뚫고 그때 이후로 그 10배 갔던 종목입니다. 네, 1800원대 보면 그 18,000원까지 수직 상승했던 종목이 그 몇 개월이죠? 네, 1년 반년인가? 네, 반년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게 했던 종목인데 저는 뭐 공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흐름만 캐치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거의 지금 상투권에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혹시나 이제 이런 종목들에 또 추가 뭐 데이 트레이딩 해서 그날 사서 파는 건 괜찮은데 중기 전략은 정말 위험한 상태이고 또 올라간다고 비중을 막 확대해서 사지 마시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래 잘 가라라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또 여유로운 마음도 괜찮지 않을까. 네. 일단 거의 지금 상투권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찍고 18,000 찍고 훅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 종목들도 뭐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공격적인 베팅을 안 했으면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휴마시스를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네, 이럴 때 720에서 근접할 때 이럴 때 보시고 좀 멀어지죠. 721선가 많이 멀어지죠. 그러면 그냥 관망하세요. 관망하고 빠이빠이 해주고 다음에 좀 내려오면 혹시나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면 그때 재공략 하는 것으로 한번 보죠. 네, 저도 바이오 종목들 이제 좀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는데 가질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선 테마주와 함께 바이오 종목들도 다시 한번 관심을 앞으로 둘 생각입니다. 또 네, 뭐 괜찮은 또 흐름이 보이는 종목이 나오면 또 설명드릴 거고요. 최근에 제가 공개라는 게 좀 그렇고 예, 공유 들었던 바이오 종목들 신규 공략 가능한 종목이 어, 무엇이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또 물어본도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좀 있었고 해서 제가 또 패밀리 분들에게는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1차 선매수 관점으로 5일선 돌파할 때 또 매수가 괜찮았다 생각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약간 눌러졌는데 오늘은 또 5일선 터치함과 동시에 장중 8%까지 또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단기 매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매수 들어갔죠. 네, 매수 들어가면 눌러줄 때 좀 더 사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관망이겠죠. 네, 아니면 여기까지 본다고 보면 5일선 터치할 때 매수,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5일선 이탈 전까지 홀딩, 혹은 이전 전고점 부분, 여기죠. 매물대가 있는 17만 원대 근처까지 16만 5천 원대까지 한번 가보자. 예, 요런 가보자 해서 끌고 가는 전략. 네. 그리고 막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에 큰 뭐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이 되게 괜찮아요. 네. 이건가? 네. 제가 수급도 저번에 설명드렸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연기금이 매집하는 종목이다. 좀 집중을 해보세요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또 하루 또 급등했다고 냅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은 네, 주포 세력 즉 연기금의 어떤 대량 매도가 뭐 양일간 나오지 않는 이상 또 보험도 계속적으로 담고 있죠. 한 달간의 순매수 투경을 보면 연기금 55만 주, 예, 기간이 67만 주를 지금 기간 공략 종목입니다. 네, 1, 2주 동안 지금 이때 연기금이 좀 쓸어담은 종목인데 급격하게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작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끝까지 한번 홀딩 해보시고 2, 3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뭐 적정 비중은 축소가 맞는데 또 많은 비중 정도, 그러니까 100% 중에서 뭐 30% 이절이 맞는데 한 70% 정도는 끝까지 5일선 이탈 전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전략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유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매수했으면 참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또 여러 종목에 또 물려 있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 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저런 제가 주위에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렇듯 뭐 하루하루 이제 두 자릿수 숫자가 번쩍한 종목이 보이면 언제든지 뭐 제가 특별한 멘트나 이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30% 비중은 항상 익절을 좀 챙겨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예, 다들 힘내시고요. 네, 저도 또 힘내면서 또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